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원데이 클래스에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했던 해클의 프로덕트 오너 김종민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해클을 사용해서 어떻게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추가 세션을 준비했는데요.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세션에서는 저희 개발팀에서 해클을 어떻게 연동해서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해클 대시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클 대시보드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대시보드를 직접 사용해보고 나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지난 세션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요. A/B 테스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A/B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사용자들을 무작위로 랜덤하게 분배해서 그룹 A 혹은 그룹 B로 할당하게 됩니다. 그룹 A는 현재 버전의 화면, 그리고 그룹 B는 새로운 버전의 화면을 보게 되고요. 그룹 A에 속한 사용자, 그리고 그룹 B에 속한 사용자가 클릭이나 어떤 페이지를 받거나 구매를 하거나 검색을 하는 것과 같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테스트한 결과를 제공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화면에서 A/B 테스트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그룹 A의 화면은 카테고리가 한 줄, 그리고 우측에 그룹 B의 화면은 카테고리가 두 줄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화면이 카테고리 페이지에 더 많이 진입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화면이 상품 페이지에 사용자들이 더 많이 진입을 하는지, 또 어떤 화면이 더 사용자들이 결과적으로 구매를 많이 하게 하는지를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상의 예시의 쇼핑몰 화면에서 저희가 카테고리를 노출되는 방식을 한 줄에서 두 줄로 변경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이외의 요소들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A/B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들을 알면은 쉽게 A/B 테스트를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해클의 핵심 용어 6가지인데요. A/B 테스트, 이벤트, 목표, 테스트 그룹, 트래픽 할당, 그리고 SDK, 이 6가지 단어가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들을 하나씩 무엇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용어는 A/B 테스트와 테스트 그룹인데요. A/B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B 테스트는 저희 해클 대시보드 dashboard.heckle.io 링크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이 A/B 테스트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새 A/B 테스트 생성하기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스텝 1 A/B 테스트 만들기 화면이 뜨는데요. 이제 이 화면에서 상단에 테스트 이름 그리고 테스트 설명과 같이 A/B 테스트에 해당되는 기본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예시로 홈 화면에서 카테고리를 한 줄 혹은 두 줄로 노출하는 방식 중 어떤 게 좋은지를 실험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테스트 이름은
화면에서 보시듯이 홈 화면의 카테고리, 노출 방식을 변경하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을 거고, 테스트 설명은 카테고리가 한 줄인 경우를 두 줄로 바꿔서 노출하는 것이 우리가 세운 주요 목표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이름과 설명을 입력했다면 다음으로 테스트 그룹에 대한 정보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테스트 그룹은 저희가 실험을 할 대상을 각각 정의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테스트 그룹에서 그룹 A는 현재 화면을 의미하는데, 이번 예시 테스트에서는 카테고리가 한 줄로 보여지는 것이 현재 화면이기 때문에 그룹 A에는 현재 화면 카테고리 한 줄이다 라는 설명을 넣게 되고, 그룹 B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새로운 화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카테고리 두 줄이 적용된 새로운 화면이라는 설명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각각 테스트 그룹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것들이 테스트의 어떤 테스트인지에 대한 이름, 이 테스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떤 것들을 실험을 할지에 대한 테스트 그룹 정보를 포함해서 A/B 테스트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해외 테크 기업들의 A/B 테스트 사례인데요. 왼쪽 하단에서 보시면 넷플릭스는 여러 가지 사파를 가지고 어떤 사파가 클릭이 높은 사파일지를 실험을 통해서 찾았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왼쪽에 있는 사파가 그룹 A, 가운데 있는 사파가 그룹 B, 그 다음에 있는 사파가 그룹 C, 이렇게 테스트 그룹이 3개가 있는 A/B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에어비앤비의 검색 결과 페이지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검색 결과 페이지가 기존 테스트 그룹 A라고 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검색 결과 페이지가 새롭게 실험하고 싶은 화면, 그룹 B의 테스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목표와 이벤트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표라고 하면 우리가 A/B 테스트를 할 때 A/B 테스트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 기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스텝 1에서 A/B 테스트 만들기를 마치고 나면 이어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실험 상세 페이지를 직접 진입해서 들어갔을 때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새 목표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도 추가로 목표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의 실험에 생성할 수 있는 목표의 개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실험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목표라고 하면 계속 원하시는 만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사용자가 모바일 앱 혹은 웹사이트 안에서 하는 행동들을 하나하나를 의미를 하는데요. 예시에 쇼핑몰 서비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쇼핑몰 앱 안에서 특정 버튼을 클릭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특정 상품을 구매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앱에서 고객센터에 문의하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그룹 A로 할당된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룹 B로 할당된 사용자들이 어떤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수집을 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목표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버튼을 그룹 A에 있는 사용자들이 더 많이 클릭을 했는지, 아니면 그룹 B에 있는 사용자들이 더 많이 클릭했는지, 혹은 그룹 A에 있는 사용자들이 더 많이 구매를 했는지, 아니면 그룹 B에 있는 사용자들이 더 많이 구매를 했는지와 같이 하나하나의 이벤트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가 목표로 계산하고자 한
구매 전환율 혹은 버튼 클릭률과 같은 목표 값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는 것은 목표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텝 2 목표 설정하기 화면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상단에 보시면 성공 목표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 값을 A/B 테스트의 평가 기준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구매 전환율이라고 선택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목표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구매 전환율을 어떤 이벤트로 측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purchase라는 이벤트 값을 입력을 해줬는데요. 실제로 우리 서비스에서는 buy나 payment나 코드상에서 사용자의 구매라는 행동을 정의하는 그 값을 지금 이 purchase가 입력되어 있는 란에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벤트 정보를 입력을 했으면 이제 하단에 추가 설정 정보를 세팅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목표 유형과 목표 성공 기준 두 가지 항목이 있고, 먼저 목표 성공 기준부터 설명드리면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건지 아니면 반품률, 결제 취소율과 같이 낮아질수록 좋아지는 건지, 이제 그 목표의 속성에 따라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좋은 목표인 경우에는 그룹 A 대비 증가시,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좋은 목표인 경우에는 그룹 A 대비 감소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목표 유형인데요. 이제 사용자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수 대비 얼마나 우리가 목표로 측정하고자 하는 행동을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수 대비 얼마나 구매를 했나 라는 구매 전환율 같은 거는 사용자 전환율로 분류될 수가 있고요. 전체 노출자 대비 얼마나 버튼 클릭을 했는지와 같은 지표도 사용자 전환율로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옆에 사용자당 평균값이라는 유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은 사용자당 장바구니에 담은 평균 상품 개수 혹은 사용자당 평균 구매 금액과 같이 이제 사용자가 어떤 이벤트에서 발생시킨 값들이 있을 건데 그 값들의 평균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주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목표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와 이벤트에 대해서 이것들이 어떤 관계이고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래픽 할당이라는 개념인데요. 트래픽 할당은 원하는 비율의 사용자만으로 A/B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 서비스의 사용자를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특정 A/B 테스트에는 10%만 할당해서 A/B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A/B 테스트는 50%의 유저로 A/B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테스트는 80%만큼의 유저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서비스의 전체 사용자가 100%인데 60%만 할당을 해서 A/B 테스트를 하면은 30%는 A, 나머지 30%는 그룹 B의 화면을 보게 되고요. 예를 들어 80%의 유저를 할당해서 A/B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40%는 A, 또 나머지 40%는 그룹 B의 화면에 노출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A/B 테스트입니다. 이때 A/B 테스트에 할당되지 않은 나머지 트래픽, 지금 화면과 같은 경우에는 20%의 사용자가 A/B 테스트에는 할당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사용자들은 똑같이 그룹 A의 화면을 보게 되지만 A/B 테스트의 결과를 계산하는 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이 트래픽 할당 기능이 그러면 왜 필요한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경우에 부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A/B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뭔가 구현에 빠뜨린 부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으로 진입하는 사용자는 이제 버그나 이제 예상치 못한 페이지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A/B 테스트를 할 때 결과를 사전에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나 20%의 사용자에게만 먼저 A/B 테스트를 시작한 다음 이 A/B 테스트가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한번 일정 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이제 진짜 실험을 해볼 만하겠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50%, 80%, 100%로 트래픽을 올려서 모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A/B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 할당이라는 기능은 테스트를 시작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개발 구현 관점에서 이슈가 없는지, 아니면 정말 실험 결과 자체가 해볼 만한 건지를 검증을 한 뒤에 트래픽을 100%로 상향을 해서 모든 사용자들에게 A/B 테스트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5가지 핵심 용어 A/B 테스트, 테스트 그룹, 목표, 이벤트, 그리고 트래픽 할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대시보드로 한번 직접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홈 화면에 이제 대시보드 홈 화면에 진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새 A/B 테스트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A/B 테스트 만드는 과정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 이름은 아까 예시에서 설정을 했던 홈 화면 카테고리 노출 방식 변경 테스트 라고 입력을 하고, 테스트 설명은 사전에 입력해 놓은 카테고리 한 줄을 2줄로 바꿔서 노출했을 때 구매 등의 목표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A는 현재 화면 카테고리 한 줄, 그리고 그룹 B는 새로운 화면 카테고리가 2줄로 보여지는 새로운 화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 새로운 화면 카테고리 3줄을 노출하는 방식을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그룹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A/B 테스트에 대한 정보 세팅이 완료됐으면 이제 우측 하단에 테스트 생성 및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텝 2 목표 설정하기 화면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A/B 테스트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릭을 해보니 직접 만들기 옵션이 있고, 아래에 회원가입 전환율, 구매 전환율, 상품 페이지 진입률과 같이 디폴트로 추천 목표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이번에는 구매 전환율이라는 것을 직접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용자 중 구매를 완료한 사용자의 비중을 구매 전환율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이벤트는 한번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구매 전환율을 측정하기 위한 구매 이벤트가 저희 서비스 상에는 페이먼트 던이라는 이벤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매가 완료되었다는 페이지에 진입했을 때 라고
구매가 완료되었다라는 페이지에 진입을 했을 때 이 페이먼트 던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추가 설정 정보는 구매 전환율은 사용자 전환율 유형의 지표고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설정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B 테스트를 생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키 37번이라는 실험키 정보를 가지는 이제 홈화면 카테고리 노출 방식 변경 테스트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하단에 보시면 아까 생성했던 구매 전환율 페이먼트 던이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구매 전환율 지표가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 목표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목표를 더 만들어 볼 텐데요. 예를 들어 카테고리 아이콘 클릭률이라는 목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전체 사용자 중 카테고리 아이콘을 클릭한 사용자의 비중을 의미를 하고 이벤트는 직접 만들기를 클릭해서 카테고리 클릭이라는 이벤트 키로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아이콘을 클릭 시 이 카테고리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 라는 의미로 이 이벤트와 이 카테고리 아이콘 클릭률이라는 목표를 만들어 봤고요. 마찬가지로 전체 사용자 중 얼마나 카테고리 아이콘을 클릭했는지에 대한 비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자 전환율 유형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고 성공 기준도 커지면 커질수록 좋기 때문에 그룹 A 대비 증가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 카테고리 아이콘 클릭률이라는 이제 목표가 생성이 되었고요. 카테고리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기반으로 이 카테고리 아이콘 클릭률이라는 목표가 계산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 목표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계속 생성을 하면 아래쪽에 계속 이렇게 새롭게 생성이 되어 노출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B 테스트를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시작을 해 보겠는데요. 먼저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A/B 테스트를 시작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나면 상단에 테스트를 종료할 수 있는 테스트 종료 버튼, 그리고 이 A/B 테스트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일시 정지 버튼, 그리고 트래픽 할당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트래픽 할당이라는 기능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트래픽 할당 설정이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택하신 A/B 테스트에 할당하고자 하는 트래픽 비중을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10%를 입력하게 되면 A와 B의 5%씩 트래픽을 나누어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 20%를 입력하게 되면 그룹 A, 그룹 B에 각각 10%씩 나눠서 트래픽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이제 아까 트래픽 할당 기능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그러면 전체 트래픽 중에 20%만 할당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그룹 A와 그룹 B에 10%씩 트래픽이 배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 아래에 보이는 이 구매 전환율과 카테고리 아이콘 클릭률이 각각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 지표는 1시간 단위로 저희가 계속 최신 결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떻게 A/B 테스트를 만들고 목표를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고 트래픽 할당을 통해서 A/B 테스트에 트래픽을 할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한번 직접 대시보드에 가입을 하셔서 A/B 테스트를 한번 예제로 만들어 보시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까지 저희 해클 대시보드에 가입을 하면 기본 무료 체험 기간 30일에 덧붙여서 추가 무료 체험 기간 30일을 더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한번 2월 안에 가입을 해보셔서 직접 A/B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렸던 대시보드 사용법에 대해서는 저희 해클 사용자 가이드 dax.hackle.io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가이드 페이지에서 해클 A/B 테스트 진행 방법이라는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용어가 해클 SDK인데요. SDK는 지금까지 대시보드를 통해서 설정을 했던 A/B 테스트가 실제로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인 이벤트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저희 해클 서버로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A/B 테스트 결과를 1시간 단위로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A/B 테스트 동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SDK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2시에 별도의 세션으로 어떻게 A/B 테스트를 구현을 하는지, 그리고 해클 SDK를 통해서 A/B 테스트를 구현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개발팀에서 별도의 온라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도 한번 개발자분들이 참관을 하게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해서 해클 A/B 테스트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오후 2시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